자, 오늘은 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를 미리 살펴보는 순서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이번 주일이죠. 10월 15일자 가톨릭 평화신문 1731호에는 어떤 내용들이 실리는지 오늘도 윤재선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윤재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신문에서는 가장 주목해봐야 할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편교회가 대화와 경청, 식별로 이루어지는 시노드 여정에 돌입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일면과 구면, 머릿기사를 통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지난 4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개막 미사를 봉헌하고 보편교회 단계 시노드 정기총회 1회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교황을 비롯해서 추기경과 주교 사제, 평신도와 전문가들이 오는 29일까지 한 달간 다양한 교회 현황과 신학적 또 사회적 주제들을 놓고 대화하고 식별하며 시노달리타스를 구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교황은 개막미사 강론에서 시노드는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라고 일깨웠습니다. 시노드의 주인공은 성령이며 우리는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교회로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 논의 테이블로 오를 수 있고 그것을 경청하겠지만 모든 사안이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 인간의 시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기총회 1회기에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한 추기경단과 또 한국교회에서는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참여해서 1회기 전 일정을 소화합니다. 네, 저희 리포트에서도 다뤄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시노드에 굉장히 많은 주제가 토의가 된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코멘트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개막미사 직후엔 정기총회 첫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된 건가요? 네, 회의가 열린 바오로 6세 홀은 이 커다란 시노드 현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참석자들이 원탁 테이블에 이렇게 나란히 둘러앉아서 시노드를 위한 기도를 바친 뒤에 시노달리타스를 구현했습니다. 이번 1회기에는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성소수자 관련 사안, 그리고 이혼과 재혼에 관한 환대 문제, 또 전례의 토착화 등 민감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노드 주제인 친교 참여 사명의 세 가지 핵심 질문 안에서 구체적인 교회적 사안들을 대화를 하고 또 경청하게 됩니다. 교황은 시노드 1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9일 의안집 형태의 문서를 발표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교황청 홍보부 파울로 루피니 장관은 최종 문서는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을 나타내는 문서로서 의안집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편교회의 미르와 더불어서 내년 10월에 열릴 2회기를 향한 과정 등이 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티칸에서는 시노드 여정이 시작이 됐고 또 한국에서는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복 메시지로 어제 문을 열었는데요. 교황청 국문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서 교황은 주요 안건들에 대한 주교들의 논의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땅의 교회에서 목자들과 양떼의 성덕과 성교 열정이 자라나기를 기도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주한교황대사 직무대행이죠. 페르난도 헤이스 몬시뇨르는 인사말에서 교황이 서울을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로 정한 건 한국교회가 선교적, 사목적으로 열려 있음을 드러내는 뚜렷한 표징이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교황의 사도방문 10주년을 기념하는 2024년 주교회의가 교구와 본당에서 교황의 말씀들을 다시 읽고 묵상하는 기회를 또 마련하면 좋겠다면서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 성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열릴 기념 행사들도 다 함께 공유를 했는데요.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갤러거 대주교가 다음 달 주교회의가 주관하는 심포지움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과 교황청 수교일인 12월 11일에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는 수교 60주년 기념 미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혼인교리서, 또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사 출판 심의와 2025년 희년 준비 등 다양한 현안들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도 주교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고, 자,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또 우려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무력 충돌,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고 네. 상당히 또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끔찍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주일 3종 기도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려와 슬픔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서로에 대한 공격과 무기 사용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패배하고 그리고 모든 전쟁의 결과는 패배일 뿐이라며 전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러리즘과 전쟁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만을 초래한다며 폭력 속에서 공포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황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양측 사망자가 오늘 현재 2,0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가자지구 인근 자국민에게 대피 준비를 이스라엘이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지상전 임박했다 이런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성지순례를 갔던 성당 신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고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평신도 생태사도직 단체죠. 하늘, 땅, 물벗이 창립 7주년을 맞아서 감사미사를 봉헌했다라는 소식도 네. 들려왔어요. 하늘, 땅, 물벗 하면은 하늘과 땅과 물을 물과. 살리는 벗들의 모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분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일이죠.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춘 주교 주례로 감사 미사를 드렸습니다. 미사에서는 하늘, 땅, 물벗의 새로운 상징물 그리고 또 하늘, 땅, 물벗 길잡이 개정판이 선을 보였고요. 새 상징물에는 하늘, 땅, 물벗 십자가는 이 가시관과 못이 없는 대신에 양팔 아래에 따로 조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는 하늘, 땅, 물벗 회원들이 주님의 제자이자 생태 사도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관과 못을 이어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늘, 땅, 물벗 길잡이 개정판은 6년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을 넘어서 전국 교구 하늘, 땅, 물벗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임 순서 내용을 보완하고 양식을 통일을 했고요. 문헌을 공부할 때 활용하도록 교회 가르침도 보강하고 회의록 양식도 실었습니다. 유경천 주교는 강론에서 이제 하늘, 땅, 물벗은 새로운 단계로 가는 전환점을 맞았다면서 다른 교구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벗이 생길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도 많은 벗이 생기길 바란다라는 바람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윤재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재선 기자 이번 주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